떠들었는데.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인제 그 저기 고1 수준입니다. 네, 고2 수준입니다. 자, 보시면 원점과 P를 잇는 동경. 자, 보세요. 자, 4,-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4고 여기 길이는 3이겠죠? 여기가 -3이니까. 자, 그럼 빗변의 길이가 몇일까요? 오겠죠? 음. 자, 계열 분석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는 요 각도를 가지고 놀면 돼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직각삼각형을 갖고 놀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길이는 3이겠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몇이니? 5분의 3이죠. 코사인 세타 몇이니? 5분의 4죠. 탄젠트 세타 몇이니? 4분의 3이죠. 누구의 영역이니? 올사탕 코의 영역이죠. 코사인만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아,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들이 각각의 역수니까 사인이 플러스면 코시컨트도 플러스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2번과 3번을 가보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을 좀 생략할 건데, 자, 그, 오랜만에 그냥 감각 살리는 용도로. 3분의 2파이는 몇 사분면의 영역이에요? 네.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분의 파이는 우리 익숙한 숫자니까. 네, 2사분면입니다. 사인의 영역이죠. 그러면 코시컨트하고 시컨트하고 코탄젠트 중에서 누구만 플러스예요? 코시컨트, 그렇게 헷갈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이제 묶으면서 그런 것들을 깨뜨려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 대한 그 삼각비 값을 60도잖아요. 2분의 루트 3의 역수, 루트 3분의 2. 즉, 3분의 2 루트 3. 2분의 1의 역수, 2. 루트 3의 역수,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설명보다, 네, 설명보다 저거 해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누구만 플러스예요? 누구만 플러스예요? 시계 방향으로 4분의 3 타는. 네,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코탄젠트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은 아까 소개했던 그 제곱 공식에다가 양변에 그 나온 글식이 나오죠? 네,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되게 많은 관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식을 줘도 우리가 그걸 정리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세 친구 관계. 제곱해서 1 나오니까 요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알면, 앵글이 같다고 했을 때 하나만 알면 두 개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거고요. 음, 그래서 이거 등식 성립하는 건 보이는 거는 목세 공식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활용해서 대입해 주세요. 양면에다가 코사인 제곱 곱하거나 사인 제곱 곱하면은 제곱 공식으로 엔딩이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요거 봐보시죠. 세타가 2, 3면의 각이고, 자, 시컨트가 마이너스 3분의 5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코사인이 5분의 3이란 뜻이죠. 코사인이 5분의 3이 되게끔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여기가 4겠죠.
탄젠트를 구하라는 건데 탄젠트는 3분의 4겠죠. 근데 예. 3분의 4. 자 근데 코사인이 마이너스이고 그러니까 2, 3면의 각이니까 탄젠트도 마이너스겠죠. 끝입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부호를 계속 쌩까고 있었어요. 그쵸? 네. 부호 따로 절대값 따로. 2번 3, 4분면의 각이고 탄젠트가 2일 때 시컨트를 구하여라. 자, 탄젠트가 2가 되게끔 가상의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그려주세요. 1분의 2 여기 루트 5. 시컨트는 누구예요? 사인이죠. 네, 이렇게 낚입니다. 왜냐면 SS 이러니까. 반대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루트 5분의, 그래서 코사인을 구해야 되니까 루트 5분의 1인데 그거의 역수니까 루트 5겠죠. 네, 3,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네, 그 다음에 이제 덧셈 정리는 별표를 3개 쳐주세요. 덧셈 정리. 오늘의 메인이거든요. 덧셈 정리가 무엇이면은 사인이나 삼각비의 그 앵글 있잖아요. 그 앵글의 각이 플러스로 돼 있는 거를 밖으로 이렇게 찢어내는 그런 공식이에요. 각이 더해져 있는 거를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게 다 비포와 애프터가 존재를 하는데 비포에서 이제 앵글의 합을 찢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공식입니다. 자, 요거를 증명하는 거는 이제 요렇거든요. 그림이 이제 요렇게 그려서 하는 건데, 어,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음. 요렇게가 알파, 이제 요렇게가 이제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제 요 각이죠. 그 각에 대한 이제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코사인을 하게 되는 것은, 어, 요게 이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의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 요 자, 먼저 요거를 알려드리면, 자, 아까 극좌표계랑 저기 XY 수직좌표계의 두 가지 방식의 좌표 표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거의 X좌표하고 Y좌표는 몇일까? 여기 밑변이 몇이에요? 요게 바로 안 나온다면 중3 때 걸로 내려갑니다. 중3 때 처음 배웠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빈 벽돌이 순살 건물이 발견이 된다면 철심을 심는 것도 다시 해야 돼요. 보시죠. X, Y,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R을 곱하면 R 코사인 세타가 X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내가 조금 재밌는 비유를 들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코사인이 정의가 될 때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 주황색을 열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R이라는 출발역에서 코사인 세타 방향의 열차를 타게 되면 X에 도착한다. 이런 스토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R에서 사인 세타 열차입니다. 네. 사인 세타 열차를 타게 되면 어디에 도착한다? Y에 도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좀 전혀 새로운 느낌이죠. 자, 이번에는 양변의 코사인 세타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자, 분 모으러 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사인 열차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정방향인데 X에서 반대 방향의 코사인 열차를 타게 되면 R에 도착한다.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의 이제 열차 논리예요. 네, 제가 개발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와볼게요. 1에서 무슨 열차를 타야 여기 도착하죠? 예, 그래서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길이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자, 그러면은 좀 되게 일부러 어렵게 물어볼게요. 1에서 출발해서 도착할 수도 있고 코사인 세타라는 길이에서 도착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길이를. 자, 이 세로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무슨 열차를 타야 되죠? 자, 이렇게 정의되는 게 무슨 열차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 열차를 타야 되죠. 그럼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 거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코사인 약분돼서 사인 나오죠. 요 길이가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에서 출발하는 관점으로 봐보겠습니다. 1에서 무슨 열차를 타면 여기 도착하죠? 네, 그 똑같이 나옵니다. 네. 자, 됐어요. 그럼 중간대 거까지 복습 끝. 자,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여기가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거든요. 여기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1이죠? 1이죠? 두 점 사이 거리씩 쓸 수 있죠. 얘하고 얘를 해서. 그 두 점 사이 거리 써갖고 요거 구한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증명이 끝납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계산의 복잡성에 비해서 좀 직접 보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고 장난이고 네. 이게 좀 효용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나오면은 쉽게 외워줘야 되겠죠. 제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그런 공식이 나오는데 미분이라든가 그 공식을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 10초 걸릴 거를 3초로 단축시킬 만한 재밌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미적분은 공식이 좀 많아요. 외울 게. 자, 그 공식 그 논리가 간단합니다. 코사인은 나쁜 놈이야. 어. 악당은 코가 커요, 작아요. 조커 생각하고 크죠? 휘둘리는 놈 나쁜 놈이에요. 자, 사인은 착한 놈이에요. 자, 이 논리로 이제 공식을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자, 사인은 여기가 플러스면은 말을 잘 들어요. 착한 놈답게. 여기도 플러스예요. 코사인은 여기가 플러스면은 나는 안 지켜. 반대로 마이너스예요. 청개구리 같이. 됐죠? 이렇게 사인은 알파하고 베타를 지어줬더니 한 번은 알파, 한 번은 베타 이렇게 사이좋게 코사인이랑 같이 놀아요. 나쁜 놈이랑. 그리고 내가 알파를 갖고 놀았으니 코사인 너도 알파를 갖고 놀아봐라.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돌려가면 놀아요. 좀 착하죠? 근데 코사인을 봐볼까요? 아까 이제 부호를 이렇게 말도 않는 걸 넘어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요. 코사인끼리 놀고 사인끼리 놀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고, 네,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놀아요. 돼요?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주면은 이거 지금 제가 꺼도 다 외우더라고. 지금 본인이 외웠을 거가 다 안 외웠을 것 같아. 네, 보세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걸 만약에 내가 딱 보여주고 나서 자, 10초 주고 외워 이러면 아니 한 10분 주고 외워 이러면은 잘 모를 텐데 저는 단순한 어떤 논리 구조의 부여에 의해서 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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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라운 힘이죠.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배워졌습니다. 이것도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학원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고3 때 이게 안 외워져갖고 네, 5시간에 개발했습니다. 자, 탄젠트 역시 거선 정리가 있습니다. 탄젠트는 무슨 공식? 목세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그 목세 공식을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분의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끼리끼리 말 안 들어.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말 잘 들어. 그 다음에 그 사인 아니 이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거죠. 목세 공식 쓰면 얘로 위아래 나눠주면은 주식 나옵니다. 볼까요? 위로 나누면 얘는 1이겠죠?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몇이에요? 탄젠트 알파죠. 네. 그 다음 오른쪽 거는 탄젠트 베타죠. 그렇죠? 요거 분의 요거를 하면은 그 코사인 베타가 약분이 되고 탄젠트 알파만 남죠? 요거 분의 요거를 하면 코사인 알파가 약분되고 탄젠트 알파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건데 탄젠트 알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 부호는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여기 부호 반대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덧셈 정리의 여파로 sin 75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수각이죠. 저 75를 근데 어떻게 쪼개볼 수가 있어? 우리가 아는 특수각인 30이랑 45도로 쪼개면 sin 75도를 외우지 않고서 덧셈 정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2분의 1이고 루트 2분의 1이니까 2 루트 2분의 1. 그다음에 요거 2분의 루트 3이고 루트 2분의 1이니까 2 루트 2분의 3. 루트 3. 그래서 위아래 곱해주면은 여기는 4가 되고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여기 정답이에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인제는 공식을 쉽게 외우게 했고 공식의 증명 과정 대충 알려줬고 계산을 내가 보여주는 게 재롱 장치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직접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자, 이 15도는 이제 뺄셈에 대한 겁니다. 빼기. 45에서 30 빼는 거. 근데 그거 사실 직접 연습해 보는 거 알려줄 게 없어요. 얘도 더하는 거고. 자, 요거는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는 다 찢는 거였는데 요거는 찢어진 거를 합치는 기술이거든요. 보실게요. 자, 보세요. 이 식을 보시면은 사인, 코사인이 같이 어울려 놀고 있죠. 이거 누구의 덧셈 정리로 예상되나요? 사인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140, 140. 또 이렇게 수세 맞게. 사인은 말을 잘 들으니까 100 빼기 40이니까 60이죠. 사인 60도입니다. 답이 2분의 1. 자, 끼리끼리 편가르고 놀고 있죠. 그 다음에 70, 25, 70, 25가 배치되는 게 포인트. 누구예요? 코사인이죠. 그래서 70 빼기 25죠. 네, 그래서 45. 코사인 45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네. 얘도 편가르고 있고 105도 30, 105도 30, 105도 30, 95도 30 이런 못 구해요. 그 직접 다 구해야 돼 그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로 바뀌게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게 뭐야 75도가 되겠죠. 코사인. 코사인 145도가 되겠죠. 네. 135도가 되겠죠. 135도는 180에서 45도만큼 빠꾸친 거니까 자, 코사인 135도는 일단 마이너스겠고요. 2분의 루트 2겠죠. 어, 덧셈 정리로 정리하고 배열 분석법으로 또 구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배운 것들이 이렇게 스태킹이 돼가는 겁니다. 그. 자, 자, 이거 가보시죠. 알파는 2, 4분면의 각이고 그 다음에 저기 베타는 4, 4분면의 각이에요. 그냥 알파 사인 값만 알려져 있어요. 이걸 갖고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더라?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0이라는 뜻이죠. 여기 몇일까? 자, 아닙니다. 5대 12 대 13. 자, 다시 중3 때로 들어갑니다. 중3 때 단골 비율 3, 4, 5는 아시죠? 1대 루트 3대 이런 거 아시죠? 근데 단골 비율 중에서 조금 낯선 애들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자,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15가 아니라 아마 요거에서 나온 걸 거예요. 어. 이거 말고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중3 저기 책에 있는데. 알겠네. 네, 하여튼 이거 두 개 봐볼게요. 이거 안 까먹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7은 무슨 숫자? 의미가? 불운의 숫자예요? 행운의 숫자예요? 행운의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네, 되게 좋은 문장이 됐죠? 그 다음에 8월 15일이 무슨 날? 네, 광복절에도 일주일은 며칠이야? 7일이다. 광복절에도 그 주에 일주일은 7일이다. 이렇게. 이런 단골 비율을 모르면 이 들은 숫자를 갖고 얘네 서로소죠? 저기 뭐 피타고라스를 해야 됩니다. 네. 단골 비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방법이 외웠는지 즉석 테스트. 단순하고 있었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8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는? 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7, 24, 네, 25.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계산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호 따로 적으니까 요거는 2, 4분면, 요거는 4, 4분면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알파에 대한 그 가상의 삼각형이 13, 12, 여기 5였고, 베타에 대한 그게 그 5대 3이었으니까 여기가 4죠. 그래서 여기 이제는 막 그 공식을 막 나열하고 그런 거 안 할게요. 사인 알파 뭔가요? 13분의 12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뭔가요? 네, 잠깐만 알파는 2, 4분면 여긴 4, 4분면 얼사탄코 코사인의 영역, 사인의 영역. 자, 코사인이 5분의 4죠. 근데 플러스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이니까 플러스. 네, 코사인 알파. 자, 13분의 5죠? 네, 마이너스. 그다음 사인 베타. 5분의 3이죠?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플러스 되고요. 48이랑 15니까 네. 13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5, 63 이렇게 나오고 이거 65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음, 답이 틀렸네요. 아닌가? 맞았네요. 네, 위에 걸 봤어요. 제가 안 봤어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하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탄젠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였죠. 5분의 12, 그 다음에 5분의 4분의 3. 근데 둘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제 뭔가 계산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걸 정하셔야 됩니다. 암산의 완급.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암산을 때려버릴 것인가. 암산을 너무 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암산을 너무 한꺼번에 하면은 가랑이가 찢어져서 계산 실수가 나와요.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암산의 완급은 이 정도는 좀 메모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막 이거를 막, 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면은 여기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고 둘이 곱하면은 플러스 돼서 네, 그냥 이렇게 예쁘게 써줄게요. 여기 마마뿔에서 없어진 것까지는 인정.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써줍시다. 위아래다가 20을 곱하면 좋겠죠? 분분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8, 여기는 마이너스 15. 여기는 20 빼기 36. 이런 계산하면 되겠죠? 네, 마이너스 16. 그렇죠? 근데 플러스 16. 50, 63.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보기가 좀 많죠? 네. 요런 것도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런 것도 직접.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거 기본 인지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그 알파 다 똑같습니다. 네, 찢어서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조금 힘든. 그 다음 백악 공식도 별표 2개 쳐주세요. 방금 덧셈 정리를 배웠잖아요. 자, 이거는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공식이 많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사인의 덧셈 공식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베타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사인 2알파 하시게 되면, 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죠. 그 두 개가 다른가요? 안 다르죠.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니까 이해되시나요?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네, 그런 느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코사인의 백악공식 이게 1번보다 더 중요한데요. 1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런 걸 갖고서 식을 막 정리해 갖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공식이 제법 많이 스태킹이 되고 있어요. 한두 개는 외울 수 있어. 외웠어. 두 개? 외웠어. 세 개?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종합돼서 문제로 나오면은 엄청 만만하진 않겠죠, 한동안은. 네, 그런 걸 일단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 이번에 공식은 역시 코사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정리가 됩니다. 이 모양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문제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곱 공식 기억나세요? 사인하고 코사인 사이에?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쓰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 이 식을 표현할 수도 있고,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을 쓰시면 그러면은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요렇게 바꾸는 게 유리한지, 요렇게 바꾸는 게 유리한지, 요렇게 바꾸는 게, 예를 들어서 거기 판에 깔리는 게 쌌다 무슨 코사인의 밭이야. 그럼 얘로 일관되게 맞춰주는 게 편하겠죠. 나중에 치환이라도 하려면. 네.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 형태 다 독립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요것도 탄젠트의 더선 정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시면 얘가 제일 쉽지 않나요? 보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백악 공식이에요. 자, 물론 3백악 공식이 존재합니다. 잘 안 나오지만 3, 3알파는 사인 3알파는 2알파 더하기 알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사인 2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2알파 그다음에 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우리 그래도 나름 사인 공식이니까 얘를 어떻게든 다 사인으로 바꿔봅시다. 자, 일단 얘는 사인에 대한 배각 공식이니까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하면은 사인 알파에 코사인 제곱 알파죠. 변형할 수 있죠? 우리 변형 공식 알고 있으니까 잠깐 냅둘게. 그다음 요것도 사인으로 바꿔주면은 얘 써주면 되죠. 그래서 사인 알파 두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 사인 알파로 묶이죠. 사인 알파로 묶이면은 여긴 뭐가 남아요? 2 코사인 제곱 알파가 나오죠. 그쵸? 이 코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가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잖아요.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1 마이너스 저거니까 그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니? 그 3 마이너스 4 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사인 알파 묶으면? 여기까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전개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의 사인 세제곱 알파 플러스 3의 사인 알파. 이게 3배각 공식입니다. 요거부터는 이거 좀 선 넘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잘 안 나오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외우셔도, 네,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공식인 게 뭡니까? 각을 3배를 했을 때 각 한 배짜리로 좀 해결 가능하겠니? 각이 2배가 됐을 때 각 한 배짜리로 해결이 가능하겠니? 이게 이제 백악 공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반각 공식을 바로 선생님 잠깐만요. 좀 터널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백악 공식의 그냥 정리 과정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백악 공식 그 반각 공식이 이래요. 자, 사인 알파의 제곱은 사인 알파의 제곱은,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특히 별을 하나를 좀 박아주세요. 왜냐? 여기서 반각 공식이 파생되거든요. 반대로 말해서 뒷페이지에 있는 반각 공식을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2번을 잘 외우셨다면요. 자, 잘 보세요. 요거 2번이 이거 이름이 백악 공식이었죠. 두 배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 두 배를 알려주는 공식이었잖아. 근데 관점을 얘로 돌려보세요. 얘 입장에서 얘는 얘의 절반이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를 알려주는 공식이었는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녀석의 절반을 알려주는 반각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짓 할 겁니다. 요거 넘겨서 그냥 그 나눠 줄 거예요. 1 마이너스 2 코사인 2 알파 네 2 분의 요렇게 됩니다. 2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2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알파가 됩니다. 반각이 된 녀석을 제곱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요것도 착한 놈, 나쁜 놈 논리를 사용하면 사인은 착한 놈이니까 자, 마이너스 벌 때 이거 막대기 하나짜리가 무거워요. 막대기 2개 겹쳐갖고 이렇게 용접해 놓은 게 무거워요. 이게 무겁죠. 네, 그래서 나쁜 놈은 벌 때 무거운 걸 들고 착한 놈은 하나를 들고 둘 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사인인데도 코사인, 코사인인데도 코사인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러면 반각수 공식까지 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적용하는 걸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딱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좀 진행을 좀 멈추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 공식에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고는 잠깐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보기까지 볼 거고요. 그 개념 익힘은 뭘까요? 요거 계속 적용하고 약간 유형화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베이스가 돼야 돼서 백악 공식 먼저 봐볼게요. 자,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면 알파가 2, 3면에 각이 돼요. 저 각 조심해야 돼요. 코사인 알파가 몇일까요? 훌륭합니다. 네, 마이너스 5분의 4죠. 2 곱하기 2개 곱하시면 25분의 마이너스 12죠. 25분의 마이너스 24. 네, 여기 정답입니다. 공감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는 자, 이럴 때 바로 내가 아까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코사인 알파를 구하긴 했어요. 구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인 알파가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걸 쓰시는 게 더 좋겠죠. 요거 25분의 9, 25분의 18이니까 25분의 25에서 18을 빼면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탄제트는 저거 구하셔서 해보시면 되겠고 삼각공식까지 가지고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에 대한 절반을 알아야 된대요. 알파에 대한 절반의 값을 알아야 된대요. 그럼 알파가 몇 도여서 그 절반이 몇 도인데 그거에 대한 삼각비 우리가 외우는 몇 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직접적인 삼각비 사이의 관계예요. 어떻게 구한다고? 이 반각한 거의 제곱은 반각했으니까 약간 제곱으로 뭔가 보완한 느낌. 자, 여기 1 마이너스였어요, 플러스였어요. 참고로 착한 놈. 네, 가병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각의 2배. 아까 공식이 2알파였다고 여기가 2알파가 아니야. 요 녀석의 2배. 코사인 알파입니다. 근데 사인인데 왜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이었어요. 네. 이렇게씩 되는 거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구하는 게 사인 알파죠? 사인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알파가 이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사인 2분의 그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몇 사분면이에요? 알파가 2사분면이니까 2분의 알파는 나눠보세요. 4분의 알파부터 2분의 파이니까 여기 1사분면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와야 되므로 플러스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려할 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할 게 많아질 때 많은 변수를 다루려면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수학을 많이 하면. 공부라는 게 결국에 많은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어야만 이제 상급 관리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버튼을 여기다가 꽂아. 알았지? 버튼 여기다가 꽂아. 근데 노란 거는 저기다 꽂아. 이렇게 단순한 논리만 그 하게 되면 다룰 수 있으면 기계보다 미세하게 똑똑한 동물로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담인데 알바 같은 거 안 해봤지?
단순 노무직 알바 해봤니? 안 해봤지. 나 공장에서 하고 올리면은 뭐 최고 뭐 다시 꽂고 이제 동작 버튼 누르고 이렇게 라이닝 작업이나 이런 것들. 어? 상하차는 그래도 힘 쓰느냐고 약간 정신이 그게 아닌데 차라리 힘이 들면 조금 나아. 근데 힘이 안 드는데 엄청 단순한 그 라인 작업 있죠. 요즘 그 쇼츠 짤방에서 나오는 왜 중국인들 누워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거 진짜 사람 미치거든요. 그게 보통 주야 2교대여서 12시간 동안 중간에 쉬면서 요 작업하는데 이게 사람이 뭐 복잡한 걸 힘들어한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 정도까지 단순한 걸 하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퇴근할 때 약간 영혼이 빠졌어요. 진짜 악마가 이렇게 빨아들인 것처럼 영혼이 빠져갖고 이런 눈빛으로 뭔가 화도 안 나고 뭔가 뭐 되게 약간 좀 수탈당한 느낌? 약간 뭔가 다 박탈당한 느낌? 그래서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반갑공식 하나만 더 해볼게요. 코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이 2분의 1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코사인 몇 알파? 알파. 이렇게.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자, 3분의 2가 되고, 어, 3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가만 보세요. 가만 보시면, 잠깐 재밌는 거. 자,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가 양수가 되니까 3분의 루트 3이 이제 엔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아까 사인 제곱 알파, 2분의 알파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였죠? 어, 이것도 더해서 1이 되는 그 제곱합 관계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얘가 다 편하면 이걸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랑, 어, 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더하면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다시 말해서, 삼각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아까 답이 3분의 루트 6이 나왔었는데, 3분의 루트 6 제곱하면은 9분의 6이잖아요? 얘랑 뭐랑 더해서 1이에요. 9분의 3이겠죠?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반값공식을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이 내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럼 남은 시간 자, 마지막으로 다룰 소재는 여기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여기 직선이 지금 그림에서 두 개 놓여져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X축의 양의 방향이 바로 이제 요 방향이죠. 요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제 알파라고 했을 때 X절편과 임의의 점을 내가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그 기울기를 의미하죠. 근데 가만 보니까 저거는 뭐하고 식이 정확하게 네, 그 탄젠트 알파랑 정확하게 식이 똑같죠. 탄젠트라는 녀석은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공식이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둔각이라 할지라도 탄젠트의 정의로 봤을 때 x분의 y잖아요. 그래서 그 x에 해당하는 그 x의 변화량의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그냥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 알파가 x축의 음의 방향이 아니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결론부터 말을 하면요. x의 개수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 알고 계시죠? m하고 m 다시는 기울기를 의미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방금 그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탄젠트 알파하고 베타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하고 베타의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내가 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한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알파가 나와야 돼요. 베타하고 세타하고 더하면은 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곧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곧 세타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요걸 이루는 각으로 볼 수는 없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작은 각을 말합니다. 네, 중에 작은 각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탄젠트가 예각에서는 플러스지만 둔각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우리 작은 걸로 보자. 작은 걸로 보자. 절대값이 그래서 씌워진 거예요. 네. 이렇게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게 되고, 만약에 이게 특수각이라면 아, 세타가 몇 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보시면은 직선의 그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신기하지 않니? 기울기가 막 2고 2분의 1이야. 그럼 이루는 각이 몇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얘를 봐볼게요. 근데 만약에 세타를 저렇게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아닌 다른 각을 주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게 되겠죠. 저거 오른쪽 표에 있는 거는 크게 생각을 많이 요하지 않는 거라서 이렇게 두 개 직선이 있어요.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M1이 3, 그 다음에 M2가 2분의 1.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죠. 둘 사이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알파 빼기 베타 탄젠트의 덧셈 공식에서 그 마이너스 버전이니까 3 빼기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2개 곱한 2분의 3 이렇게. 어,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입니다. 되셨나요? 그 위아래에 2를 곱하시면은 여기는 5분의 어, 자, 5분의 5가 되겠죠? 1입니다. 어? 탄젠트 몇 도가 1이죠? 네, 45도. 그래서 이루는 각이 45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 원인과 결론만 볼게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이루는 각을 알 수 있다. 선생님, 여기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럼 탄젠트 표를 보면 되겠죠. 혹은 계산기 때리면 되겠죠. 네, 그게 결론입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보기 16번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좀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죠?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로 생겼잖아요. 이거를 중학교 때는 스탠다드 폼, 표준형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쪽으로 때려 박은 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한쪽 변을 0으로 두고 한쪽 변에 xy를 다 때려 내온 거를 제너럴 폼, 일반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이거를 이제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함수는 목적이 뭐예요? xy의 관계를 찾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프 자체가 함수거든요. 이거를 양함수라고 부릅니다. 양함수. 우리한테 익숙한 함수. 얘를 음함수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미분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우리 이 상태는 미분할 줄 알지? 양면 미분하면 n만 남는 거. 네. 자, 내가 이게 왜 꺼냈냐? 이렇게 음함수 형태로 줬을 때 직선의 기울기 이항을 통해서 구할 줄 알죠? 그 기울기 몇이야? 네, 기울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루는 각은 2 빼기 1,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1이니까 역시 또 45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요. 아, 이 빼기니까 여기 플러스잖아요. 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이죠, 여기가? 탄젠트가. 그래서 코탄젠트는 3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유형 문제를 달려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1번입니다.
3-4분면의 각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대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자 일단은 요게 역수 표현이 익숙치 않으니까 코사인의 역수 이렇게 받읍시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사인의 역수니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정리해야 될 개념은 수학 1에서 배웠던 고각과 여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각과 여각이 무슨 말이었냐면 고각은 그 보충하다 할 때 이제 보자로서 바로 파이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녀석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요런 걸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이 세타를 항상 예각인지 둔각인지 몰라도 예각 취급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수학원에서 보여드렸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를 예각 취급했을 때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라 볼 수가 있죠? 3-4분면의 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3-4분면에서의 그 부호를 생각해 보면은 사인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란 부호를 결정시켜 주고 그다음에 그 예각에 대한 그 삼각비 값을 가져오는 요런 방식으로 식을 단순화시킬 수 있었죠. 네. 보각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각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없애주는 게 목적이고요.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절한 부호만 반영해 주면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왜? 같은 배열 분석법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각의 정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여각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각의 기준이 이제 x축인데 이런 식으로 y축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 파이. 그러니까 2분의 그 홀수 배승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타가 움직였을 때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얘가 조금 헷갈린데요. 자, 얘는 그 이걸로 인해서 바뀌게 될 부호와 삼각비의 종류가 심지어 바뀌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요런 동경을 한번 예시로 잡아 볼게요. 여기가 세타예요. 어, 지금 대체적으로 얘 x축이 기준이 돼서 여기서 플러스 세타인지 혹은 심지어는 파이에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세타인지 이렇게 x축이 결국 기준이 됐었습니다. 근데 2분의 파이라는 거는 y잖아요. 그 y에서 이렇게 세타만큼 간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요. 자, 지금 이제 요런 상황이 이 보라색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을 그림에 나타낸 상태인데요. 어, 저 녀석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x고 이렇게도 y잖아요. 자, 그럼 저 세타에 대한 그 사인 값이 얼마죠? r분의 x죠. 그 다음에 저 동경은 2, 4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여전히 플러스겠죠. 자, 근데 r분의 x는 우리 뭐였나요? 원래 우리 상식에서는 코사인에 해당하는 값이었잖아요. 이 동경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 그, 네, 잠깐만요. 여기 조금 설명이 뜬 것 같아서 잠깐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세타는 요 예각을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세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거에 대한 걸 풀면 네. 아, 이 앵글을 내가 편의상 알파라고 해볼게요. 음. 아, 결국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알파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인 알파요. 그쵸? 네. 사인 알파를 구하고서 부호인 플러스를 반영해주면 되잖아요. 네. 사인 알파가 뭐냐면은 바로 그 r분의 y입니다. r분의 y. 어. 근데 근데 알파라는 건 내가 만든 거고 원래는 세타잖아요. 세타에서 r분의 y의 의미는 뭔가요? 코사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 그 우리가 기존에 쓰던 계열 분석법을 쓰기 위해서 이쪽을 이제 알파로 둘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을 계산을 하면 R분의 Y입니다. 근데 결국에 처음에 주어진 건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의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세 R분의 Y는 세타로 따졌을 때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요거입니다. 그래서 부호는 부호대로 요 앵글에서 사인 값은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결정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3 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홀수 파이를 기준으로 어떤 세타를 잡았을 때 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고 요 앵글에 맞는 부호를 붙여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바로 여각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이 필요했어요. 자, 그럼 다시 위 문제로 좀 돌아와 볼게요. 자, 위 문제로 돌아오시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2사분면인데 코사인을 물어봤죠. 부호가 일단 마이너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뀌나요?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를 알파로 두시면 그리고 이제 r하고 x, y를 설정해 보시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파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삼각비가 바뀌는 건 없어요.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입니까? 3, 4분면이죠.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사인 세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세타 계열이니.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2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사인 세타의 값은 몇이 되겠죠? 3분의 2 그러면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세타가 탄젠트의 영역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저희 코사인 세타 그랬죠? 자, 사인 세타는 탄젠트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가 되고요. 마마풀이 되고 결론적으로 루트 5분의 6 이렇게 됩니다. 답이 5분의 6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287번을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곱해서 0에 대한 부등식이 나온 거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자, 네, 부호가 코사인이랑 탄젠트하고 달라요. 저게 무슨 말이죠? 그, 둘 중에 하나만 플러스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도 부호가 달라요. 코사인이 여기서도 문제고 여기서도 문제네요.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진리표를 그려볼게요. 지금 코사인하고 사인하고도 부호가 다르고 사인하고도 코사인이 불러요. 코사인이 만약에 플러스라면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라면 둘 다 플러스라는 거죠. 자,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 볼게요. 둘 중에 이상한 게 있나요? 2번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얼사탄고로 봤을 때는 싹 다 플러스거나 누구 하나만 플러스인 이런 경우만 존재 가능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네, 이게 결론입니다.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추론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저 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사인을 곱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1입니다. 네. 사인은 여기서 음수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되시겠죠? 이 상태에서 코시컨트하고 시컨트의 합을 구하여라. 자, 코사인 세타는 몇일까요? 그 코사인 세타는 그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2입니다. 맞나요? 루트 5분의 2인데 5가 플러스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역수 더하시면 됩니다. 자, 2분의 루트 5 더하기 그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걔네면 2번입니다.
사인 알파가 5분의 3. 저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아, 이런 그림이죠. 자, 덧셈 정리에 대한 적용입니다. 코사인 알파 필요했죠? 자, 코사인 알파는 몇일까요? 1사분면이니까 5분의 4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여각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자, 2분의 파이에서 예각만큼 바꾸쳤으면 몇 사분면이 있는 각이에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베타를 앵글로 쓰기 위해서는 사인이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코사인 베타가 5분의 루트 5라는 겁니다. 베타의 범위가 자, 코사인 베타가 그냥 예쁜 숫자로 루트 5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사인 베타는 몇입니까? 자, 저게 이제 네, 네. 루트 5분의 2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코사인의 영역이니까. 네. 이 정도 메모까지 해주시고 네, 구해볼게요. 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죠. 일단 값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메모 안 하고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거 둘 곱하시면은 5 루트 5분의 3.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5 루트 5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5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요 녀석. 자, 이걸 하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선생님이 배웠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쪼개서 3분의 7 파이 구해줘야겠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3분의 7 파이를 좀 이렇게 달고 다니지 말고 자, 이거 뭐예요? 이 파이를 빼버릴 수 있잖아요. 3분의 파이를 이렇게 빼버릴 수 있죠? 이 상태로 두고 시작하자고. 혹을 달고 다니지 말고. 네.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게 네, 각각이 다 필요하죠. 코사인, 알파가 1,3면의 각입니다. 그쵸? 자, 코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3이면, 루트 3분의 1이면, 어, 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2겠죠. 아니죠? 네. 루트 3분의 루트 2겠죠? 그 다음에, 끝났네요? 네.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몇이죠? 2분의 1. 코사인 알파 몇이죠? 2 루트 3분의 1. 1이끼리, 오케이? 확인?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말 안 들으니까. 네.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유치한 표현이 더 감각적으로 뭔가 경계 없이 좀 금방 박혀버리죠. 우리 덧셈 정리를 오늘 처음 받고 우리가 본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적용하는 걸 잘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사인 3분의 파이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루트 2 되셨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위아래 루트 3 곱하면 6분의 루트 3 빼기 네, 3루트 2. 아, 네네네네. 그러시죠. 여기 또 한계는 춥네. 아, 뭐야, 저 코드 언제 빠졌지? 어, 코치가 있었는데 종이가 뺐어? 아, 아, 꺼졌어? 아, 음, 어, 네네네. 자, 290번 봐보고 요거 유형 풀어볼게요. 어, 다음 진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법이 나오고요.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모든 미분의 정의는 네, 맞나?
그 모든 미분의 정의는 그 미분계수의 정의로 그 극한을 우리 삼각함수의 극한 배울 거 아니에요. 로감수의 극한 배웠잖아요. 그런 걸로 미분법 이제 정리됐죠. 삼각함수 그렇게 정리가 되고 또 인제 여러 가지 막 몫의 미분법 여러 가지 종류의 미분을 배워요. 그거 나오고 나면 이제 미분을 다 배운 거거든요.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다음에 몫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인제 유리함수의 미분인 거야.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미분을 다 배운 거예요, 고등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 이상의 미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인제 뭐 저기 복소평면 이런 거 배우고 그런 거 아니면은 이 뭐야 미분 방정식 이런 그 대학 과정 근데 미분의 종류 자체를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 다음 뭘까요? 활용이겠지. 그다음 뭘까요? 적분이에요. 적분은 미분의 반대가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적분에서 또 뭐 배울까요? 수치에서 했던 적분의 본질적인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막 그 적분이 어떻게 그 디테일한 거 하나는 인제 구분구조법이라고 해서 적분은 이제 곡선의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된 건데 옛날 선조들이 그거를 어떠한 원리로 발명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게 구분구조법. 그다음에 그거 역함수의 적분법 기억나세요? 그 막 뽕뽑기. 뽕뽑기 기억나시죠? 네. 그거 똑같은 거 외웁니다. 그리고 인제 좀 새로운 게 치환적분과 구분적분과 이런 거 인제 나오고 그럼 이제 고등 전과정의 수학이라서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다 쳐 놓고는 인제 수능 스타일의 고난도에 최적화에 몰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최적화가 인제 몇 개월 걸쳐 잘 진행이 되면 어 그 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인제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네. 아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요 싸움이에요. 약간 좀 싸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정복해 갖고 인제 100 분이죠, 수학 그 시간이. 100분 안에 그 시간 안배법이나 인제 어려운 문제들을 그 타겟팅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래서 그게 나왔어서 프랙탈 우리 했었잖아. 프랙탈이 고정문 한 문제였거든. 고정 문제였는데 그게 저격당해 갖고 인제 그 저희 정부에서 저격을 했는데 이런 사교육이 만연해서 최저 문제는 "안 내겠어." 이렇게 저격을 해 버렸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그 단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수학 1 에서는요. 그 그래프 대소 비교하는 거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단원별 나오는 그런 고난도 유형 정복하고 그다음에 여러 인제 시대인재나 대치동의 저명한 교재 제작사에서 만드는 그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기수 로그 함수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고난이도를 이렇게 숙성시킨다라는 거를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런 문제집을 내는 그 출제팀들 대치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팀들에서 내는 걸 인제 인간 강사들이 또 인제 문제 짜집기로 사 갖고 자기 교재로 이른 그 프로필 사진 받고 그런 식으로 교재를 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제 얻어다가 인제 문제를 풀면서 또 수능 특강이 인제 직접적인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하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이제 신유형이라 해 갖고 '아 얘를 요런 방식으로 물어보네.' 하는 것들을 잘 정복해 갖고 약간 근데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내겠구나.'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인제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는 막 웬만하면 FS에다가 다 항상 절대값을 껴 놔요. 절대값 껴 놓으면 애들이 또 인제 헷갈려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인제 너무 만연해져서 이제 그 절대값도 약간 많이 정복이 돼서 여러 옵션을 많이 끼워 넣죠. 하여튼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인제 사실상 그 우리가 방학 끝날 때까지 미적분을 다 돌리긴 할 거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보긴 보더라도 수능 특강은 그래도 방학 끝나기 전에 엄청 힘을 주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적분 딱 한번 보는 게 한번 보게 해야 내가 인제 그래서 인제 쪼금 숙제를 많이 돌리겠죠. "너 이거 미적분 앞에 레벨 1 단계까지는 솔직히 내신 수준이니까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걸 좀 잘 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미적분은 사실상 내신 대비 동시에 수능 대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네 그런 거 같이 나오니까. 네 보시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자 덧셈 정리로 요거 쪼개신 다음에 잠깐만 이거 뭐야 수성 아닌가? 아 네네.
기본적으로 저 x 0하고 2파이에서 한 줄기 저거죠? 그러니까 요거 덧셈 정리로 이렇게 정리 일단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 아니 이렇게 이 식 자체가 되게 무섭게 생겼죠. 무섭게 생겼는데 최대치수를 구하래.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파이를 뜯어낼 수 있죠.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녀석이 예각일 수도 있고 예각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뭐 해도 된다고? 예각으로 취급해도 돼요. 이거 수학원때 보여줬거든요.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라 할지라도 경우가 달라지지가 않아서 네. 예각 취급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파이에서 예각만큼 진출을 하면 몇 선면의 각이죠? 아니죠. 그 파이에서 예각만큼 전진하면 3선면의 각이죠. 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네, 됐죠. 그러면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인 x 그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하면 2분의 1이죠. 저 마이너스 2는 좀 나중에 생각할게. 머리 아프니까. 플러스 코사인 x에다가 그다음에 사인 그 3분의 파이 하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그 골칫덩어리인 녀석들이 일단은 이렇게 일단락 되겠죠.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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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라라라라라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fx가 사실 어떤 식이었다?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2예요. 자, 사인으로 이루어진 그 함수입니다. 자, 사인 x의 최대치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위아래로 뒤집히고 이렇게 2만큼 내려가면 이거 최대값 최소값 얼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사인 코사인이 섞여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하는데 어련히 알아서 지워지는 세팅이 들어가 있었다.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류가 많기 때문에 딱 문제 겉모습 생긴 거 봤을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기초에 딱 만났는데 키가 한 2m야. 몸무게 한 130kg래. 그래서 얼굴 보면 막 진짜 총을 쏴도 걔 총알이 안 뚫릴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병아리 같은 거 좋아해. 그런 친구도 있는 것처럼 그 문제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되게 허무하게 정리가 돼서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이 2번까지 해볼게요. 자, 2번. 꽤나 정리해야 되네. 자, 앞에 거 정리해 볼게요. 좀 바로 해볼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사인 x하고 코사인 저거 하면은 루트 3 사인 x 이해되시겠어? 네. 그 다음에 코사인 x 사인 저거 하면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x 정리되는 거 이해되시겠어? 자, 이제 우리가 덧셈 정리는 한 줄에 쓸 수 있게 됐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사인 x 사인 저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 그 코사인 x 되시겠어? 그 다음에 여기 어, 아니 되면 안 되죠. 자, 다시 코사인이니까 그 코사인 x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일단 묶어줄게요. 코사인 x 이거 되시겠어요? 네.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사인 x 2는 곱해주는 거야. 그냥 미안해. 헷갈려서 미안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사인 타임입니다. 사인 x 2분의 루트 3 그러면 루트 3 루트 3 사인 x 이렇게 되시겠죠? 다만 검토 고 네. 자 그러면은 지워지죠? 2 루트 3 사인 x 플러스 루트 3 최대 최소값 구해볼까요? 어차피 똑같이 한 주기니까 이거 뭐라 쓴 거니? 플러스 3. 자, 그러면은 최대값 2 루트 3인데 루트 3 더하니까 3 루트 3 네. 마이너스 2 루트 3인데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최대 최소죠? 네.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게 답인 겁니다.